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달리던 보희의 차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에 멈춰 섰다. 붉은 경광등이 후시경을 가득 채우며 밤거리를 물들였다. 보희는 핸들을 꽉 움켜쥔 채 숨을 삼켰다. 왜 하필 오늘 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옆자리의 보미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렸다. 보희는 창문을 내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속도 위반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두 사람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다. 보희는 지갑을 뒤적이며 서류를 건넸다. 보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보희의 소매를 놓지 않았다. 그 작은 접촉이 평소라면 위로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듯 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다가 물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자매분인가요? 보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보미가 먼저 입을 열려 했지만 보희가 재빨리 대답했다. 네, 그냥 친한 친구예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 범칙금 고지서를 건네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보희는 알 수 있었다. 이 밤이 단순한 교통 단속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보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희야, 우리 이제 그만 숨기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쳐. 보희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엄마가 알면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될지 알아? 한국에서 그런 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이야. 보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야? 보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부모님은 전형적인 서울 중산층 가정으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손자를 낳아주길 바랐다. 보미는 26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다. 두 사람은 2년 전 한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가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기는 게 점점 버거워졌다. 그날 밤, 보희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경찰관의 질문이 맴돌았다. 만약 그 말이 가족에게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보미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날, 비 오는 밤에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았던 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은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보희의 전화기가 울렸다. 삼촌이었다. 보희야, 어제 경찰한테 걸렸다며? 괜찮냐? 그런데 같이 탄 여자애가 누구냐? 내 엄마가 걱정하시더라. 보희의 손이 얼어붙었다. 소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한 번 퍼진 이야기는 쉽게 멈추지 않는다. 특히 가족과 지인들이 연결된 좁은 네트워크에서는 더욱 그랬다. 보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미야, 큰일 났어. 삼촌이 알아버린 것 같아. 보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스며 있었다. 이제 어쩔 거야? 계속 숨길 거야?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보희는 눈을 감았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회사에서 보희는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승진은커녕 자리 자체를 잃을 수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조용히 살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보희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보미를 사랑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걸까?
저녁이 되자 보미가 보희의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보미는 말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숨기면서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게 더 무서워. 보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손길조차 이제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에게 정지당한 그 순간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작이었다.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 보희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보희야, 무슨 일이야? 삼촌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너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보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엄마, 그냥 친구예요. 오해예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설득력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집에 와서 설명해. 보희는 회사 화장실에서 울음을 참았다. 보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엄마가 알아버렸어. 어떻게 하지? 보미의 답장은 간단했다. 이제 솔직해지자. 같이 가자. 그러나 보희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꿈꾸며 살아왔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날 저녁, 보희는 부모님 집으로 불려갔다. 거실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경찰한테 걸렸을 때 같이 탄 애가 누구냐? 내 엄마 말로는 연인이라고 하던데. 보희는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봄이에요. 2년째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너 미쳤니? 어떻게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을 망치는 거다. 당장 헤어져.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보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보미를 사랑해요. 진짜예요. 그날 밤, 보희는 집을 나와 보미의 원룸으로 갔다. 보미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고생했어.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러나 보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과의 단절이 두려웠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동료 한 명이 슬쩍 물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소문이 이상하게 돌던데. 보희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보미와의 관계도 점점 긴장되었다. 보미는 공공연하게 손을 잡고 싶어 했지만 보희는 여전히 주위를 살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보미는 실망한 얼굴로 말했다. 너는 언제나 기다리라고만 해.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숨기면서 사랑받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큰 균열이 생겼다. 며칠 후 보희의 오빠가 연락했다. 동생아,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내가 이상한 길로 빠졌다고. 진짜냐? 오빠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보희는 설명하려 했지만 오빠는 단호했다. 가족을 생각해라. 내가 그렇게 살면 부모님 연세 드시고 병원이라도 가시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은 보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보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미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보희의 내적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한편 소문은 더 퍼져나갔다. 친척들 사이에서 보희가 여자를 사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보희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다. 회사에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상사가 보희를 불러 말했다. 요즘 팀 분위기가 이상하다. 너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냐? 보희는 부정했지만
상사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 조심해라. 그날 이후 동료들은 보희를 피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었다. 보희는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눈물을 참았다. 보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프리랜서 작업 의뢰가 갑자기 줄었다. 한 클라이언트는 직접 말했다. 요즘 내 소문이 이상하게 돌던데 우리 회사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보미는 화를 참으며 전화를 끊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말다툼이 잦아졌다. 보미가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계속 숨기려고 하니까 보희는 반박했다. 너는 가족을 잃을 각오가 돼 있어? 나는 안 돼. 그 주말 보희의 어머니가 갑자기 보희의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보희야, 제발 정신 차려.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집안 망한다. 친척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니? 어머니는 보미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애랑 헤어져. 내가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보희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하고 싶어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행복. 이 사회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을 봐. 그 대화 후 보희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아갔지만 상담사조차 가족과 화해하는 게 우선지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외톨이였다. 보미는 보희에게 말했다. 우리 같이 다른 도시로 가자. 여기서 더 버티면 둘 다 망가질 거야. 그러나 보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 내가 떠나면 두 분이 병드실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배신이 시작되었다. 오랜 친구 하나가 보희에게 말했다. 너 진짜 그랬어? 나한테도 말 안 하고 그 친구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 보희는 점점 세상에서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밤마다 보미와 통화하며 울었다. 나 정말 잘못한 걸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 보미는 말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러나 보희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가족의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한편 보미는 점점 지쳐갔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두 사람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보희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다. 내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거야. 보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그녀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보희야, 제발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포기해라. 그 자리에서 보미도 함께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보미를 보자 얼굴을 돌렸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보미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보희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야?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없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 보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그녀는 복도에서 울다가 보미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못하겠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보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리는 끝이야. 보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보미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다. 보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보희는 보미의 연락을 무시했다.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밤마다 보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보미가 그려준 그림들을 보며 울었다. 가족은 보희가 고쳤다고 생각했지만 보희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다. 한 달 후, 보희는 우연히 보미를 거리에서 마주쳤다.
보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 광경을 본 보희는 다리가 풀렸다. 보미는 보희를 보자 멈춰 서서 말했다. 너 잘 지내? 나는 이제 포기했어. 보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가족은 보희에게 남자 소개를 계속했다. 그러나 매번 만남에서 보희는 보미를 떠올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게 정말 옳은 걸까? 결국 보희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저 보미 없이 못 살아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저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실망했지만 보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보희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보미를 찾아갔다. 보미는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보희가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자 결국 문을 열었다. 왜 이제 와? 보희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이제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어떤 대가라도 치를게. 두 사람은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고 사회적 시선도 여전했다. 보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보미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러나 보희는 여전히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보미는 그런 그녀를 이해하며 말했다. 천천히 가자. 언젠가 받아들여줄 거야.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보희는 생각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